AWS 이노베이트 버추얼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도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지금부터 약 4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인프라 자동화와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아키텍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사용하시는 구성이죠. 각 가용 영역당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별도로 구성하고 ELB, 베스턴 호스트 등은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퍼블릭 서브넷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캐시 서버 및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 않도록 프라이빗 서브넷에 구성합니다. 각 역할에 맞게 시큐리티 그룹으로 방화벽 설정을 하고, 특히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서비스의 규모에 맞게 자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토 스케일링을 구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VPC 외부의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NAT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앞서 보신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AWS 서비스를 이용한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필요할 때마다 AWS 관리 콘솔이나 CLI 등을 활용해서 수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AWS SDK 및 각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에 대한 구성과 설정, 배포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WS는 이와 같은 자동화를 위해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AWS 옵스웍스, 그리고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인프라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단일 템플릿으로 정의하고 필요할 때 원하는 구성들을 순식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처럼 재사용 가능한 공통 부분을 모듈화 시켜서 사용하듯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정의하여 구성하고, VPC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인 NAT 인스턴스를 별도의 템플릿으로 정의하여 구성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스천 또는 점포스트를 또 하나의 템플릿으로 정의하여 구성합니다. 때로는 이미 구성해 놓은 인프라에 대해 수정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수정한 후 스택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아마존 RDS 서비스를 활용하여 추가합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멀티 에이지 구성을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배포할 순서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 단지 서버만 생성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성, 그리고 설정,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더 쉽고 자동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인 AWS 옵스웍스 서비스를 활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구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합니다. 자, 이제 처음에 예를 들었던 우리가 원하는 전체 아키텍처가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예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인프라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WS 환경에서 디플로이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편리함과 제어권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제어권을 위해서는 약간의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많이 자동화된 방식을 위해서는 약간의 제어권을 양보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에는 어떤 방식이 적당한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도구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코드로 정의하는 인프라입니다. 앞서 보셨던 방식처럼 원하는 인프라를 JSON 코드로 정의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드로 정의하여 관리 또는 배포를 하기 때문에 마치 애플리케이션처럼 버전 관리도 가능합니다. 앞선 예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네트워크만을 배포한 인프라에 ELB를 추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ELB는 애플리케이션의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AWS의 Elastic Load Balancing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배포한 인프라에 대해 수정을 가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하게 배포된 인프라 구성 요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템플릿과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템플릿은 인프라를 배포 구성하기 위해서 정의한 JSON 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템플릿에 의해서 생성된 AWS 리소스의 집합을 우리는 스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아랫부분에 있는 웹사이트에 가시면 AWS 각 리전별로 제공되는 샘플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리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그리고 AWS 각 서비스별 템플릿 예제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스택을 생성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AWS가 제공하는 템플릿 예제를 참고하시어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 관리 콘솔의 매니지먼트 툴스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과 스택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JSON 코드, 즉 템플릿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전달하시면 AWS 리소스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배포된 리소스의 모음을 스택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스택이라는 단위로 배포 관리를 합니다. 이 스택은 여러분이 작성하신 템플릿을 통해서 생성, 삭제, 그리고 수정이 됩니다. 2015년 10월 템플릿 작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자이너라는 도구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비주얼 도구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생성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자이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포하기를 원하시는 인프라가 시각적인 그림으로 표현되는 캔버스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각각의 사각형 객체가 AWS의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드래그할 수 있는 AWS 리소스 유형창이 있습니다. 하단에는 현재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템플릿이 JSON 코드로 표현되고 있는 편집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활용하여 직접 코드 레벨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창 오른쪽에 오류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 중인 템플릿의 오류를 알려줌으로써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웹브라우저 기반의 IDE와 같은 툴인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것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2010년 출시하여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가 AWS 리소스 모음, 즉 스택을 쉽게 생성 및 관리하고 이를 순서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배포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개발자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면 시스템 관리자가 리소스를 배포한 다음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자에 전달해 주는 등의 복잡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최대 장점인 민첩성, 즉 애질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DevOps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같은 조직 문화에서
어떻게 DevOps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는 우리에게 맞는 DevOps는 어떤 모습인가 등등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함께 DevOps의 첫 시작을 함께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AWS 리소스는 물론 기타 관련 종속성 또는 런타임 파라미터에 대해 템플릿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할 때 별다른 확인 과정 없이 빠르게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리소스를 수동으로 생성 및 구성하실 때 가끔 느끼셨겠지만 개별 리소스는 종속성 및 프로비저닝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브넷에 특정 라우팅 정보를 추가하고 싶을 경우 우리는 먼저 서브넷을 생성하고 그 다음 라우트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된 라우트 테이블을 해당 서브넷에 어소시에이트 시킵니다. 그런 이후 작성된 라우트 테이블이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삭제를 하려고 시도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는 삭제하려고 하는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성 때문이죠. 이때에는 서브넷과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관계를 먼저 없애주고 나서 라우트 테이블을 삭제해야 합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AWS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해야 하는 순서나 종속성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일단 배포한 다음에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AWS 리소스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 관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AWS 인프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은 많은 그리고 때로는 복잡한 과정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AWS의 리소스에 대해서는 각 리소스마다의 요금 정책에 따라서 청구가 됩니다. 장시간 설명드린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저닝 하고자 하는 AWS 리소스를 정의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프라에 대해 생성, 삭제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WS 인프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그것도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예제를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템플릿이 어떤 구조로 구성되는지만 살펴보고 각 섹션에 대해서는 이후에 확대된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은 크게 몇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맷 버전, 명세, 파라미터, 매핑, 리소스, 출력 등입니다. 이 외에 필요에 따라 메타데이터, 컨디션 섹션 등이 추가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섹션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지지만 그중 리소스 섹션은 꼭 필요한 섹션입니다. 포맷 버전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포맷 버전입니다. 현재까지 2010년 9월 9일이 가장 최신의 템플릿 포맷 버전이자 사용 가능한 유일한 값입니다. 그리고 명세, 즉 디스크립션은 템플릿을 설명하는 텍스트 스트링입니다. 이 섹션은 항상 템플릿 포맷 버전 섹션의 다음에 위치해야 합니다. 파라미터, 매핑, 리소스, 그리고 출력 섹션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섹션을 확대해보면 현재의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택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런타임에 전달할 수 있는 값을 지정할 수 있는 섹션입니다. 이후에 설명할 리소스 섹션과 출력 섹션에서 이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EC2 키페어의 이름을 런타임에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매핑 섹션입니다. 룩업 테이블과 비슷하게 특정 조건에 따른 선택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지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와
그 관련된 값들의 매핑 정보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리소스와 출력 섹션에서 fn find in map 매장 함수를 사용하여 이 매핑 테이블에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AWS 각 리전별 AMI ID 값을 region map이라는 이름으로 매핑시켰습니다. AMI ID는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작성한 이후 AWS의 여러 리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핑 섹션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리전에서 사용할 때마다 고정된 값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수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리소스 섹션에서 이 매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리소스 섹션입니다. 지금까지의 다른 섹션들은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섹션이지만 이 리소스 섹션만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에서 꼭 필요한 섹션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서 생성할 AWS의 리소스들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EC2 인스턴스 또는 S3 버킷과 같은 속성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정의된 리소스는 템플릿의 다른 리소스 및 출력 섹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제에서는 AWS EC2 인스턴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 즉 속성 값들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EC2 키 페어, 그리고 AMI ID 등등입니다. 여기서 키 네임이라는 속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파라미터 섹션에서 EC2 키 페어의 이름을 키 네임이라는 키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런타임 시 입력한 키 페어 이름을 ref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라미터 섹션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런타임에 입력받고 리소스 섹션에서 ref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생성하고자 하는 EC2 인스턴스의 타입을 지정한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ID라는 속성은 조금 복잡하게 지정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만 어렵지 않습니다. fn find in map이라는 내장 함수입니다. 이 내장 함수를 사용하여 어떤 값을 찾아옵니다. 매핑 섹션에서 지정한 region map의 어떤 특정한 값이죠. AWS region이라는 슈도 파라미터 값을 ref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찾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현재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실행하여 리소스를 생성하고 있는 region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리전에 매핑된 AMI ID 값을 이미지 ID라는 속성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는 AWS 리전 이외에도 AWS 어카운트 ID 그리고 AWS 스택 네임 등등의 슈도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제 중 마지막인 출력 섹션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봐도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성된 EC2 인스턴스의 ID, 해당 EC2 인스턴스가 생성된 가용 영역, 그리고 공인 IP 주소를 출력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 스택이 생성된 이후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처럼 생성된 EC2 인스턴스의 공인 IP 주소 값을 출력 섹션을 통해서 제공받게 되면 굳이 EC2 관리 콘솔로 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 값을 알아내 해당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샘플 템플릿을 통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섹션 또는 리소스 속성 이외에 아주 많은 AWS의 거의 모든 리소스를 정의할 수 있을 정도의 폭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사용자 가이드를 통해서 많은 예제들과 함께 다양한 정의 방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성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AWS 리소스를 생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관리 콘솔뿐만 아니라 AWS CLI
또는 API를 통해서 스택을 생성, 삭제 또는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리 콘솔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관리 콘솔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가장 첫 화면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존에 생성한 스택이 존재한다면 스택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이 첫 화면일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디자인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 앞서 설명해드린 클라우드 포메이션 디자이너를 실행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JSON 포맷으로 이미 작성했다고 생각하고 화면에서 표시한 것처럼 Create New 스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템플릿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템플릿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AWS에 제공하는 예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미 JSON 포맷으로 작성해둔 템플릿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S3 버킷에 업로드를 이미 해두었다면 템플릿의 URL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성해둔 템플릿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고자 하는 스택의 이름을 입력하는 화면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스택 이름을 입력하시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태깅 및 고급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스택의 생성이 완료되었을 때 여러분께 알림을 제공할 수 있는 노티피케이션, 그리고 스택 생성이 실패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리소스를 롤백, 즉 깨끗하게 삭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등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뷰 화면에서 Create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벤트 탭을 통해서 현재 스택의 생성과 관련한 이벤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VPC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약 1분 만에 스택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리소스 탭을 통해 생성된 AWS 리소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출력 섹션에 정의한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웃풋 탭을 여러분들이 현재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미 생성된 스택을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 스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지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비저닝 하고자 하는 AWS 리소스를 정의하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인프라에 대해 수정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WS 인프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프라 자동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도구인 AWS OpsWork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인프라 자동화에 좀 더 집중한 도구라고 한다면 OpsWorks는 셰프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와 크기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즉 구성 관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은 OpsWorks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정의할 수 있고 패키지 설치, 소프트웨어 구성, 그리고 스토리지와 같은 리소스를 포함한 각 구성 요소의 사양을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같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템플릿에서 시작하거나 그리고 스크립팅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OpsWorks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자동 확장, 즉 오토 스케일링을 시간 단위 또는
서버의 로드에 따른 동적 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옵스웍스는 스택, 레이어, 인스턴스, 그리고 앱이라는 주요 4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AWS 옵스웍스는 AWS 관리 콘솔의 매니지먼트 툴스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클라우드 포메이션 옵스웍스에 이어서 자동화를 위한 도구로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동화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코드 배포도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시는 아파치, 엔진엑스 및 IIS와 같은 익숙한 서버 환경에 자바, .NET, PHP, Node.js, 파이썬, 루비, 그리고 고 등의 언어로 개발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장하고자 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자동으로 코드를 배포하고 용량 확장, 로드 밸런싱, 애플리케이션 상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오토 스케일링까지 처리합니다.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엘라스틱 빈스토크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AWS 리소스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는 AWS 관리 콘솔의 컴퓨트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이어서 간단하게나마 AWS 옵스웍스 그리고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좀 더 민첩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AWS 상에서 구축,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 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서버의 빠른 복구입니다. 오토 스케일링 또는 멀티 에이지 구성 등을 통해서 시스템 장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고가용성을 위한 HA 구성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를 감지하고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에 처음 소개된 EC2 인스턴스에 대한 시스템 상태 체크 기능에 최근 들어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Status Check Failed System CloudWatch 매트릭입니다. 이 매트릭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원 및 물리적 호스트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이슈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EC2 인스턴스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와치의 Status Check Failed System 매트릭에 알람을 생성합니다. 연속으로 2회 Status Check Failed System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즉 장애가 감지되면 Recover this instance 액션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예제에서는 1분에 한 번씩 시스템 상태를 체크하다가 2회 연속으로, 즉 2분 동안 계속해서 Status Check Failed System 매트릭이 0보다 크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 리부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존재하던 데이터의 경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EC2 인스턴스에 할당된 퍼블릭 IP 그리고 EBS 볼륨 등은 복구된 이후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팁은 인프라 변환을 빠르게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AWS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API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설정을 수정하는 등의 모든 액션은 API를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로그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AWS 환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AWS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 기록된 로그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리소스에 대한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 관리 콘솔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클라우드 트레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리전에 클라우드 트레일 설정을 적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그를 기록할 S3 버킷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록된 로그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S3에만 로그를 기록하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저장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파일을 S3에서 다운받아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API에 대한 활동들을 기록한다면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관리 콘솔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트레일 관리 콘솔을 통해서도 현재 어떤 API 활동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에서는 7일 이내에 일어난 활동들에 대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AWS 클라우드 트레일 관리 콘솔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삭제하지 않고 영원히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 설정한 S3 버킷에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가 저장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AWS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쌓인 로그 파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해당 로그 파일들을 로딩하여 필요한 분석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래 보이는 URL에 가시면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 관리 및 분석을 위한 파트너와 해당 시스템 구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컨설팅 파트너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와치 로그스 화면입니다. 단일 API 활동에 대한 로그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가장 아랫부분, 제가 표시해 드린 부분이 있죠. AWS 클라우드 설정 화면의 가장 하단의 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안 또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API 활동에 대해서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설정할 수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AWS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관리 콘솔로 이동을 합니다. 별다른 설정 없이 보안과 네트워크 관련 API 활동에 대해서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와치 알람이 설정됩니다. 제공되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용하여 클라우드와치 알람을 설정을 한 후 제 개인 이메일로 전달된 알림 메일의 일부분입니다. 이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IAM 폴리시에 대한 수정이 발생했다는 알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팁입니다. 세 번째 팁은 VPC 피어링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VPC는 완벽하게 격리된 독립적인 네트워크입니다. 해당 VPC를 벗어난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IGW, 즉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VGW,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VPC와 VPC를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통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VPC 피어링 기능을 사용하면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하지 않고 손쉽게 네트워크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다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공통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증, 결제 등등이겠죠. 이런 공통 기능 시스템을 별도의 VPC에 구축하고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별도의 VPC로 구축한다면 확장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 관리도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운영되는 VPC와 공통기능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VPC 간의 통신은 Private IP 어드레스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패킷을 가로챈다든가 또는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VPC 피어링은 단일 AWS 계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AWS 계정 사이에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또 최근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로그 분석 시스템의 경우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그 분석을 위한 별도의 VPC를 운영한다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운영되는 VPC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팁은 AWS에서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인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와 시큐리티 그룹스 로그의 시각화입니다. AWS는 현재 네클과 시큐리티 그룹스의 로그를 VPC 플로우 로그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VPC 플로우 로그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방화벽 관련 로그들을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보내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AWS Labs GitHub 사이트를 통해 엘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통해 VPC 플로우 로그스를 시각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제들과 같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 스택이 모두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로 직접 로그를 스트림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앞서 보신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로그 분석 시스템 또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엘라스틱서치로 전송된 로그에 대한 시각화를 오픈소스 시각화 도구인 키바나의 대쉬보드를 통해서 확인 또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EBS 최적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GP2, 즉 General Purpose SSD 볼륨을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성능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1TB의 PIOPS 볼륨에 4000 IOPS를 설정하셨다면 월 약 399달러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1TB의 볼륨을 GP2, 즉 범용 SSD 볼륨으로 생성한다면 3000 IOPS를 제공받으면서 월 약 114불을 지불하실 겁니다. 조금 다르게 두 개의 500GB GP2 볼륨을 생성한다면 기본적으로는 3000 IOPS의 성능을 제공받고 때로는 더 많은 IO가 필요할 경우 6000 IOPS까지 버스팅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70%의 비용을 줄이고 50% 정도의 더 많은 IO를 범용 SSD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스냅샷에 태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스냅샷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여러분들께서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입니다. 여섯 번째 팁은 S3 오브젝트에 대한 메타데이터 관리입니다. S3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POSIX 파일 시스템과 같이 특정한 저장 공간에 위치한 오브젝트들의 리스트를 한꺼번에 모두 가져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리스트를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S3에서 지원하는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S3 버킷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큐로
해당 이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워커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큐에 쌓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추출하여 다이나모DB, RDS 또는 클라우드 서치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해 준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할 때 아주 빠르게 오브젝트에 대한 리스트 및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SQS와 워커용 EC2 인스턴스가 이벤트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을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발표된 AWS 람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람다를 사용하면 앞선 방식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단계에서 사용된 SQS와 워커용 EC2 인스턴스가 필요 없습니다. 서버레스 컴퓨팅 그리고 이벤트 드리븐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가능하게 하는 람다를 사용하면 그만큼 관리할 인프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일하게 S3 이벤트 노티피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특정 S3 버킷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면 람다에게 이벤트를 보내게 됩니다. 자바, 파이썬 및 노드.js로 개발된 여러분들의 코드를 람다에 미리 등록해두면 해당 펑션이 발생한 이벤트를 다이나모DB, RDS 또는 클라우드 서치와 같은 저장소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팁입니다. 화면 보시고 실망하셨습니까? 이 7번째 팁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사용하면서 경험한 여러분들의 팁은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자동화와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팁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AWS 사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WS에 대한 더 많은 자신감과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 AWS가 제공하는 소개 동영상과 셀프 페이스드 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가 직접 강의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AWS 환경에서 가용성 높고 비용 효율적이고 안전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 배포,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쌓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AWS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습 시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ws.amazon.com/training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양승도였습니다. 인프라 자동화와 유용한 7가지 팁 세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좀 더 나은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피드백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